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정치를 보면서 앞에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공감하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당연하죠. 이건 뭐 계속 뭐가 누가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방식으로 음모만 판치니까 난장판 되는 거예요. 네, 참 답답하다. 그리고 사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그 뒤론 진짜 해품달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수회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이것도 살짝 빗나가는 얘기긴 한데, 국민의힘의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당협 등에 따르면 총선 때 이 선거구에서 당선된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이 본인의 딸 결혼 문자를 화환과 축의금은 거절한다면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뭐 갑질 얘기가 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에요. 벌써 이 무슨 과메기 당선 얘기가 나오는 데가 바로 포항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저 동네는 잘 아시잖아. 난 저렇게 토나. 아니 근데 당선된 지 뭐 며칠이나 됐다고 이분이 그 춘추관장을 맞아요, 했던 예전에 분이죠. 예, 친이계입니다. 친이계죠, 친이계. 친이계. 아까 또 포항 또 네. 이명박 대통령이 또 생각나는데,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참 정치인들이 당선되고 나서 더 몸조심하고 더 이렇게 그 낮은 자세로 행해야 네. 되는데, 네. 뭐 자기 딸 결혼하는 걸까지 지역 주민들한테 네. 다 문자를 지금 쐈고, 아마 본인은 이게 뭐 실수다 재밌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겠죠. 우리 주소록이 다 있어서 한 번에 데이터베이스로 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게 또 개인 정보에 뻔한 대해서 뻔하지. 굉장히 또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는데, 네, 뭐. 괜히 논란을 만드신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참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또 눈살을 찌푸리게 당선자 만든다. 갑질이지, 갑질. 당선자 갑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잘 될까요? 아니 글쎄. 네. 이게 바로 이게 아니, 뭐냐면 글쎄. 영수회담이라니까 우리가 국민들은 1년 11개월 기다려 온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영수회담이 된다고 뭐가 들을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단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안심하는 게 있으니까 뭐래도 좀 잘 되겠지. 네. 그랬으면 뭐가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예. 근데 뭐 이거 오늘 두 번째 만난다고. 네, 오늘 두 번째 만나요. 그리고 벌써 나오는 게 네. 이건 언론도 문제. 언론이 맨날 얘기하는 게 네. 아니 저기 이러다 결렬될 수도 있다. 이게 벌써부터 나와. 네. 왜 그러는 거야 언론들은. 왜냐하면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랬으면 이건 당연한 수순으로 영수회담은 당연하게 열립니다. 예. 다만 어떻게 조율하 이렇게 언론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그동안 아니, 별별 일들이 생겼으면 벌써부터 결렬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용산에서 혼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산 분위기를 취재해서 네. 뭐 이렇게 불쾌감이 나오고 또 진성준 전략교육위원장이 얘기한 대목에 사과를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불쾌감을 요구했다. 이러면 이러다가 깨지는 거 아니야라는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는 거죠, 기자들은. 근데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확실하게 지난 금요일 날 이거 제스처 하나로 네. 일단 더 지지율이 이상의 일단 올랐어요. 네. 추락을 딱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 내일 갤럽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를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러고서 이걸로- 저는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네. 이제 이게 결렬하면은 그 책임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넘기고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쓰자. 이 카드 좋지 않아? 뭐 이럴지도 몰라. 그 의대 정원 2,000명 같이 이럴지도 계속 쓰는 몰라. 거예요. 계속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국영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영수회담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최고위급 회담이니까 아니 이게 정상회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어려운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게 너무나도 저는 좀 경솔하게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화를 때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갤럽에서 23%가 나오니까 대통령 놀랬나 봐요. 오후에 전화를 걸어서 5분 동안 이재명 대표님 좀 만납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무수석을 막 또 바꿔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겨레에서는 악수하면서 뒤에서는 뭐 등은 뺨을 쳤다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던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야당하고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싸움 하고 있는데 지금 기싸움 할 때입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23%가 지지율이 안 나왔으면 영수회담 제안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불순한 거고 아니 그때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질문 2개 받을 때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엔 야당 대표님의 말씀을 많이 듣겠다고. 그럼 지금도 그냥 조건 없이 대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의제나 다 와서 얘기하자.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 아니 전화번호도 입력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 소통하겠다면서 정치하기 때문에 이제 2년 만에 학교를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다니는데 예. 고3 때부터 이제 학교를 나갑니다. 시작해. 공부하기 시작해. 아니 예. 그러면 좀 예. 이런 어려운 문제를 진정성 있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문서 교체 문제나 예. 의제 가지고 삿바싸움하는 거나 예. 아니 지금 야권이 189석, 192석까지 받아가지고 그 총선에서 이겨가지고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코너에 몰려서 본인을 위한 영수회담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삿바싸움 거는 거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사실. 정신 못 아니, 차렸다.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거는 대통령 놀이와 선거 놀이만 해온 거지 지난 1년, 2년 동안. 어퍼컷 예. 치면서 어퍼컷. 그럼요. 예. 어퍼컷뿐만이 아니라 뭐 민생 토론회 예. 24번 한 것도 일종의 예. 선거운동 놀이죠.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외유 다닌 거는 완전히 그건 대통령 놀이 한 거고. 아 오늘 세다. 그러니까 아니 뭐가 세? 놀이. 근데 왜 이렇게 공감이 돼요? 공감이 많이 돼. 아니 놀이라고 하니까 딱 공감이 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공감이 화가 나는 게 예. 이거예요. 예. 이 양반이 정치가 얼마나 진지한 거라는 걸 몰라. 아. 난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지금도 예. 놀이처럼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 그건 뭐냐면 조금 말을 잘하고 예. 중2가 알아듣기 좋게 얘기 잘하고 자주 만나고 이러면 다 정치가 되는 줄 알아. 말 줄이고 메시지 설명하고 태도를 이게 좀 아니거든. 바꾸고. 정치라는 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다른 목소리들이 있어. 갈등이 뭐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관계 어떻게 조절해야죠.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 누구는 마음을 다치고 누구는 신나하고 막 이럴 때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국정이라는 것도 항상 우선순위라는 게 이게 국정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재미있게 놀이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기술이 필요한 거는데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막 하고 지르고 왜냐하면 대통령 놀이라고 하는 건 막 대통령으로서 제 1인자라고 지르는 거하고 선거운동이라는 건 네. 선거운동이라는 걸 놀이로 한 사람 막 지를 수 있는 거거든. 네. 선거운동할 때는요. 후보가 왕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지 정말 정치가 뭔지 국정이라는 건 뭔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정말 치가 떨려져. 아니 저도 너무 공감되는 네. 게 저는 뭐 정치를 제가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정치는요 5천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근데 5천만의 생명이 걸린 일을 놀이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정말 국민 앞에 죄 짓는 일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냥 요즘 듣는 얘기 제가 쭉 기사를 통해 접하면은 딱 한마디 생각나요. 말장난 같아요. 말장난. 지금도 말장난하면서 지지율 관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율 관리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집니까?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지율 빠질 거면 확 빠져버리든지 예. 또 장난해가지고 의대 정원으로 의료 뽀개고 예. 또 장난해서 국민의힘 뽀개고 예. 나라 뽀개고 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빠질 거 확 빠지든가 차라리. 예, 정말. 뽀개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네. 본인이 책임지셔야 돼요. 다 말장난 같아요. 지금 가서 와서 보면. 아니 근데 중요한 말장난이지. 거는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범야권 192석의 의미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정치의 내용을. 대통령이 이런- 바뀌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죠. 바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스타일 좀 바꾸고 말 줄이고 메시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하루에 2번이나 기자실 내려와가지고 뭐 소개합니다 하고 마이크 앞에 쓰지도 않고. 마이크 앞에 삐딱하게 서가지고 아이 먹어 대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내가 알아서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국정을 대하기 때문에 진지하지가 맞아요.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보기에 국정 운영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있다. 대파 875원 대파값을 몰라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대파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게 뭐냐? 어? 그럼요. 최소한 그럼. 국민들이 그걸 보고 분노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그래서 전도 투표장에 나온 근데 거예요. 이러다가 나라 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 오늘도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그래요. 380조를 썼는데 저출산 왜 0.7이냐는 거예요. 이거 물론 윤석열 대통령만의 잘못은 아닌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 효능감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도대체 그 자리에 말장난만 왜 하니까.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돈만 쓰고 있는 건지
다 답답합니다. 나는 다 답답하고 물가 뭐 저거 하지 마. 네. 나는 정말 선거 끝나고 그동안 막아왔던 저 PF들 있잖아. 저거 언제 터지지? 네. 이제 저는 저희 부동산 분야니까 PF. 부동산. 예. 이거 보통 일.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다들 전 세대가 힘들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미래가 안 보여요. 진짜 깜깜한 겁니다. 앞이 깜깜해 진짜. 그래서 이게 정말 깜깜해서 정말 한숨 나와. 그리고 정치에서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제가 작가님이 전화오셔서 아니 뭐 선거 끝났는데 또 해요 그랬더니 선거는 끝나도 정치는 계속됩니다. 이러더라고. 명언이시네 명언. 명언을 하시네. 선거는 끝나도 정치는요. 그런 게 화가 나는 게 네. 물론 언론에서나 이런 거는 또 아니 무슨 영수회담은 그 중에 하나지 중요한 거지. 그거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맨날 으쌰으쌰하고 그러니까요. 중요한 얘기들은 또 안 하고 넘기고 네. 또 다른 뉴스로 또 덮고 정말 이거 큰일이야. 네. 정말. 그냥 다 됐고 최소한 상명 특검이나 하세요 그냥. 네. 딴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그거 특검 받고 결과에 따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하게. 그렇게 결과에 따릅시다. 아니 뭐 딴 거 건들지 말라고. 건들면 더 망가뜨리니까 지금. 제가 영수회담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거는 네. 이건 뭐 아까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얘기를 하셨지만 영수회담은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영수회담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영수회담 안 해도요. 네. 민주당은 솔직히 지금 뭐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25만 원 네, 민생지원금 그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만약 필요하면은 네. 그 이름이 뭐죠? 무슨 법률로 해가지고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특검이라고 하는 거는 예. 특검이 무슨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하고 특히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하고 관련되는 거에 네. 관련돼 있는 특검을 왜 그 사람들 둘하고 얘기를 해? 그거는 그렇죠. 이해관계자인데. 얘기하는 거지. 국회가 이해관계자니. 국회가 할 일을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사람을 빼오건 대통령이 그걸 막건 네.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이지. 네. 그걸 왜 거기서 해주냐고. 네. 그러니까 웃기고 있어. 난 이 얘기하는 건 웃기고 있어. 아니 거기다가 사과를 하냐 마냐? 네. 아니 사과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그쵸. 지금 내가 오늘 며칠이야 그랬더니 15일 지났더라고 벌써. 네. 아니 15일 지난 동안 안 하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모두 발언으로 해가지고 예. 아니 고개도 안 숙였다. 내가 정말 내가 혼자서 고개도 안 숙였어. 저는 요즘에 세심이라는 단어랑 촘촘이라는 단어 제일 싫어합니다. 세심이 촘촘.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말장난에 동원되는 단어가 네. 이번에도 그 말씀대로 뽑아보세요. 세심이 못했다. 잘했는데 세심이 못해서 앞으로 퍼지게 하겠다. 네. 인식 자체가 뭘 세심이 못해 세심이 못하기는 근본 자체가 틀려먹었다는데. 저는 정교한 것도 싫어요. 뭘 촘촘히 못해 촘촘히. 왜 한동훈은 또 왜 정교하고 방역 계획 나온다고 그래? 나 정말 짜증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소통이 어려운데 네. 이게 국민들이 잘못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잘못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자체가 전혀 민심에 순응하려고 안 하니까 네. 이거 뭐 그럼 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싸우면 국민이 이겨야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나라인데. 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기대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그냥 덮어버리고 네. 빨리 최소한 상면 특검. 저는 진짜 민주당이 지금 189석, 뭐 개혁신당까지 192석이잖아요. 네. 또 국힘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정치력을 발휘하든 아니 단식을 하든 네. 뭐가 됐든 특검법 빨리 관철을 시키고 여기에 따른 결과대로 저는 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시원하게. 아니 뭐 영수회담을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에서 뭐 성의 있게 뭐 그건 해야 되지만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조적인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국회에서 가지고 그쵸.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가령 조국 혁신당이나 이렇게 안 만나고 우른한 거에서 뭐라 그러시지만 네. 지금은 그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 백업 해주는 거거든요. 네. 괜히 지금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 깔아줄 필요 없네요 한 깔아줄 대통령한테. 필요 오히려 없다. 이게 막 해가지고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막 이럴 필요가 없고 네. 영수회담에서 돼야 특검이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난 저는 이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네. 하는 처신이 예. 그리고 그러면서 괜히 또 언론에서는 뭐 조국 혁신당이 뭐 삐쳤다, 네. 무슨 뭐 서운하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좀 쓰지 말라고.
아우 기자들아 정말. 저 김진애 의원님 말씀 좀 들으세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시다니까. 기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기자들이 많이 보고요. 제가 하는 얘기 좀 잘 듣고요. 저에 대해서만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요. 고발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저는 아, 의원님도 고발시켜주세요. 아니 뭐 아, 저 참나. 국회에서도 고발당했네. 아니 저는 그리고 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저도 한 말씀을 예, 꼭 드리고 싶은 게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너무 대화에 저는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화라는 거는 이 정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될 때 말을 나누고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2년을 봤을 때 말장난만 하고 말을 안 지킬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은 또 잘해. 안 지키는데 말을 잘해. 그걸 누구라? 그걸 사기꾼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유. 아니 사기꾼들이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러면서 또 자기 돈 뺏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표 사기꾼, 정치적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난 저는 그거보다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떻게 안할 거야. 아니 저는 뭐 고발당할까봐 안 아니.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신인규 고발해. 네. 아니, 나 저는- 고발하지 마. 막 이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니까 당당합니다. 당당한데 네.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했을 때 네. 자꾸 말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죠. 어차피 정치는 국민 앞에 하는 거니까 네. 국민 앞에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 그리고 네. 나머지 야당들과의 대화를 잘 아울러서 네. 전 국민 압박 태세를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의 몫이지 윤석열 대통령 프레임에 저는 자꾸 말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말릴 필요 지금 뭐 없어요. 지금 말리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조심할 필요 아니 있어요. 그래도 뭐 조심은 해도 되고 절대로 둘만 있게 하면 안 되고 비서실장? 권창국이가 안 되고 카메라 들어와, 있게 해서 카메라 카메라 공개로 해야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야 돼. 유튜브 라이브 할까요? 취재 편의점이 독점으로 네. 해야지. 취재 편의점. 네. 장윤선 너. 저는 찬성합니다. 편의점이 다녀오시는 게. 네. 아니 근데 근데 왜냐하면 정말 이거 편의점 가지고 안 되지 않아? 네, 대통령 이제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네? 쇼핑몰로. 쇼핑몰? 요즘 너무 커지셔가지고. 아니 근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임기 중에 이렇게 처음 만나는 건데 저는 어느 정도 모두 발언은 공개로 해서 국민들이 만나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 네. 서로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아니 있게 과거에도 해야 공개한 적 된다. 있어요. 아니, 공개하기도 해요. 공개는 무도건 공개해요. 그렇죠. 공개합니다. 예, 다 공개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또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 당연히 나가고 공개해야 이제 된다. 비공개회담을 또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형식은 근데 가급적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질질 끌면서 이게 이슈네, 이걸 의제로 삼네, 기분 나쁘네, 불편하네. 근데요,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네. 그리고 정준석 비서실장 이거 알아야 돼요. 시간은 당신들 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뭉갤수록 더 불리해지죠. 자기. 네. 자기네 편이 좀 그러지 마. 시간은 다 시간은 당신들 편이 아니야. 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